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없이 좋은 그림쟁이 김수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세히 보세요. 제가 자라고 살았던 고향 충청북도 충주시 중원군 주덕면 신중리 신천 38번지 그 풍경입니다. 오늘 이 풍경과 같이 옛날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합니다. 제가 1948년 음력으로 9월 28일 생이에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연식이 좀 오래됐죠. 올해 2019년 새해가 밝았으니까 기해년 돼지띠라고 하죠. 71세입니다. 우리 나이로. 그래서 오래된 연식이 된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이고 저 꼰대 이야기 또 뭐 어쩌고 또 얼마나 또 주책을 떨라고. 한번 들어보세요. 뭐 저와 같이 동년배에 살았던 분들은 추억을 되살리고 요즘의 젊은이들은 아 옛날엔 정말 저랬구나 하고 그 옛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960년대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48년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12살, 13살 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집안 사정이 그래가지고 충주에서 서울로 이사 오려고 했는데 뭐 우리 뭐 한 몇 마지기가 있어요 땅이. 근데 그게 조금 안 팔렸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우리 아버지도 좀 몸이 안 좋아서 그냥 하늘나라 가셨고 또 뭐 그래서 괴로운 상태에서 1년을 있다가 서울로 이사 오자. 우리 어머니가 6남매를 데리고서 아버지 없는 하늘 아래서 자 수영아 우리가 이곳에서 살아봤자 힘들고 고달프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말은 제주도고 사람은 서울로 가자는데 우리 서울로 가가지고 한번 고생 한번 직사게 해보면서 너희들 길을 날개를 피고 한번 출세를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촌구석에 있어봤자 다 무슨 소용이 있겠냐. 서울로 올라가가지고 한번 출세해보자 그러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뭐 이렇게 조그만 그 밭도 있었는데 그것도 안 팔리고 집도 안 팔리고 이래가지고 1년을 제가 그러면은 어머니 제가 신문 배달 해가지고 그래도 돈 모아서 서울 가가지고 번듯한 중학교 들어가겠습니다. 1년까지 건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니까요. 한번 노력해 봅시다. 어머니 힘내시고요. 저도 노력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했는데 신문을 배달했습니다. 당시 이 무슨 저기 지국장 그러니까 지국장인지 보급소장인지 뭐 그래요. 그 당시에 조선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 이렇게 세 가지를 지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는데 이제 저는 주덕 면 소재지는 제가 안 돌렸고 대소원이라고 씁니다. 이르면 지금 이름이 이르면이 아니라 대소원면이라고 바뀌었는데 아침에 거기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주덕 그 물 건너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꽤 뭐 한 5리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당우리 용원까지 거의 25리 이렇게 빙글빙글 돌으니까 25리 돌고 아침에 15리 돌고 그래가지고 하루에 40리 하루에 16km 내지 20km를 돌렸어요 신문을. 서울 같으면 뭐 한 바퀴 도는데 뭐 얼마나 걸리겠습니다. 다 다닥다닥 붙었지만 저는 40리니까 얼마나 멀어요. 아침 4시에 제천에서 조치원까지 가는 충북선 열차가 있습니다. 승객 실는 칸이 한 두세 칸 있고요. 화물 실는 칸이 한 두세 칸 있고 이렇게 4개인가 5개 정도밖에 안 있는 기차가 4시 20분인가 그래 주덕역에 도착해요. 새벽에 깜깜한데 초등학교 졸업 금방 졸업한 애가 얼마나 이 키가 크겠어요. 그냥 막 요만하지 뭐. 그만한 애가 주덕역에 가서 그 화물에서 그 사람이 기다렸다가 신문을 탁탁탁탁 던져요. 그냥 뭐 그 역 바닥에다 그냥 던져 놓으면 나는 그걸 주워 와가지고 보급소에서 가가지고 그
그거를 이제 밑부 세려가지고 들고 대소원면을 가서 이제 그 대소원이 뭐 많아도 한 20몇 부밖에 안 됐어요. 한 면에.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돌리고 와가지고 아침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 누나가 있었어요. 누나가 그거를 밥을 해주는 걸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이제 45분가 그래요. 그걸 들고서, 게막, 방주간, 그 다음에 당우리하고 그 위에 동네는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원동인가? 뭐, 동년이도 가끔 갈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저 용원, 신림면 쪽으로 있는데 그 동네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하도 오래돼서 사실 뭐 60년이 된 추억이니까, 거기서 떠난 지가 60년이 다 되니까. 당시 신문값은 얼마였는가 하면은요, 50원이었어요. 50원. 그래 나중에 있다가 60원이 됐는데 한 달에 거의 뭐 요즘에는 일요일은 신문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당시는 설날하고 추석날만 안 나오고 다 나왔어요, 신문이.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 이 집엔 또 동아일보 보는 집 있고 저 집엔 또 조선일보 보는 집 있고 이래가지고 배달하는데 그 체크해가면서 넣어주고 하는 게 엄청 힘들었어요. 특히 거기는 내륙 지방이라 영하 25도 30도 막 그냥 막 됐었어요, 당시는. 근데 그때는 왜 그래 추웠는가 몰라. 그 뭐 가난한 꼬마가 운동화도 아니고 고무신을 신고 양말 두꺼운 거 신어봤자 발이 얼마나 시리겠어요. 그 얼음 벌판에 신문을 배달을 했는데 당시 소식 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신문에 뭐가 났었는가? 여러분 이 사진 아십니까? 1960년 4월 마산 상고 다니던 김주열 군이 마산 앞바다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거예요. 마산 경찰서에서 최루탄을 얼굴에 쏘아가지고 죽었으니까 바다에다 그냥 빠뜨렸어요. 27일 만에 일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기회가 돼서 4.19가 났어요. 1960년. 그때 제가 신문 배달을 했었어요. 4.19가 나니까 신문이 뭐 맨날 복잡하고 데모한 소식이 그날 좀 초등학생들도 다 데모를 했었던 정도니까요. 그래가지고 온 나라가 데모 천지였었어요. 그 당시 모습 아까 농촌 모습인데 이런 모습이에요. 그냥 흑백 영화처럼 우리 어머니가 이 막내를 끌어안고 있고 이런 모습인데 당시로서는 가난했죠. 가난했는데 제가 신문 요금이 한 달에 5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렇게 하루에 40리 이상을 걸어댕겨도 배달비는 200원. 쌀 2말 값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 촌구석에 지역에 무슨 아르바이트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당시 공장이라고는 대서원에 무슨 그 펄프 가지고서 무슨 무슨 건축 자재 비슷한 걸 하나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지푸라기를 가지고 그걸 죽을 만드는 다음에 눌러서 무슨 판때기 비슷한 걸 만드는 그런 공장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거기는 공장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었고 거기서는 그냥 오직 그 쌀농사하고 밭농사 조금 있을 정도예요. 특히 거기는 촬영 산맥 가까워서 그런가 맨 그 밭농사 제품밖에 없었어요. 근데 신문을 배달을 하려면은 아까 얘기했죠. 아침 4시에 주동역에 나가가지고 그 신문을 받아와가지고 그 신문 보급소에 가서 26부를 들고 새벽에 그 대서원면까지 한 바퀴 돌고 오는 거예요. 근데 돌고 거기서 10월이나 10리쯤 돼요. 10리쯤 되는데 아침에 그 신문을 다 돌리면 배가 고프잖아요. 허전한데 빨리 집에 오고 싶은데 거기서 이제 다시 또 신문을 다 돌리고 난 다음에 다시 10리를 뛰어오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버스를 탑니다. 버스가 30분에 한 대씩 한 시간에 한 대씩 그렇게 와요. 서울로 오는 버스가 시외버스가 충주에서 출발해서 서울로 오는 건데 당시는 지금은 1시간 반 정도면
그 충주까지 가는데 1시간 반도 안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당신은 4시간 걸렸어요. 서울에 오는데. 근데 충주에서 오는데 대소원면에서 버스 정거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버스 차장한테 죄송합니다. 신문 배달하는 학생입니다. 그럽니다. 타 올라타. 그러는 게 또 어떤 거는 안 돼. 싸가지 없는 것은 타지 말라고 그래. 그럼 터덜터덜 또 배가 고파 죽겠는데 새벽에 이제 막 동이 터요. 여명의 눈동자라는 것도 있는데 그 당시 이제 겨우 아침에 이제 이 빛이 태양이 빛나고 이제 어둑어둑해진 게 해야 되는데 또 걸어서 또 우리 집 가서 와서 밥을 먹고 신문을 45분간 들고 다시 낮에 배달을 위해서 우리가 딱 갔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눈만 뜨면 데모라고 그랬잖아요. 신문에 그냥 매일 데모 소식, 뭐 데모 소식. 그러는데 조금 있다가 무슨 뉴스가 나오는가 하면은 이거 보세요. 5.16이 났어요. 5.16. 5.16이 뭔가 하면은 다 아시죠? 뭐 박정희가 2군 부사령관이었는데 박정희가 군대를 뭐 3천 몇 명을 동원해가지고 서울을 한강을 건너가지고 서울을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곧바로 중앙청 앞에 지금 저 강화문이라고 있죠. 그 앞에다 탱크를 세우고서 신문사도 모두 접수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신문을 배달하는데 처음에 며칠은 신문이 안 나왔었어요. 5.16이 나가지고. 근데 신문을 이제 지금 말하자면 그 저기 뭐 하나밖에 없어. 한 장밖에 없는데 정치면은 또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신문이 다 지워져 나와요. 그러니까 그 신문사에서 그 무슨 그 신문을 인쇄하는 그 저 기계실에 가가지고 원고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인쇄를 하는지 모르지만 그거를 종이에 이렇게 해서 그 찍어가지고 그걸 뭐 돌리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였는데 그 활자를 다 지워가지고 정치면에 있는 기사는 제대로 쓰지도 못했는가 봐요. 다 지워서 나와요. 일면이. 그러니까 사회면도 가끔 가다 지울 때가 있는데 정치면은 거의 신문이 지워서 나왔습니다. 근데 깜깜소식이죠. 뉴스는 뭐 혁명 공약, 우리는 뭐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태어났다, 뭐 반공을 국시의 제1위로 뭐 이런 거 나왔었거든요. 근데 서울의 소식을 뭐 제대로 알 수가 있어? 신문이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자 5.16 저기 군사 정부 당국자들은 이런 걸 했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나는 깡패입니다. 당시 그 정치 깡패들이 많았어요. 우리 나라가 민주화가 제대로 안 됐던 시기였고, 그 다음에 지금도 뭐 정치인들의 권력은 뭐 대단했잖아요. 그 권력을 빌붙어서 깡패들이 많았어요. 정치 깡패, 이정재, 유지광, 임화수 이런 사람들이 이 가수나 연예인들을 붙잡고서 막 그 휘둘러서 공연도 해가지고 뭐 공연비도 땡겨 먹고 뭐 무슨 공연하는데 와서 또 뭐 돈도 안 받고 또 노래도 하게 시키고 막 이런 대단한 부정이 많았었어요. 그 정치 깡패가 우리나라를 더럽혔었는데 깡패들을 확 잡아가지고 종로바닥에 걸어가면서 나는 깡패입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에게 심판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어요. 이게 국민들한테 어떤 뭐 선심 쓰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더러운 놈들을 잡았으니까 너들 안심하고 생활을 해라 이런 뜻이겠죠. 자, 이게 뭔지 아세요? 이승만의 경호 책임자 곽영주라는 사람은 4.19 때 총을 쏴가지고 죽였다는 그런 발표 명령으로 인해서 사형을 시키는 장면이에요. 이거는 참 무섭잖아요. 자, 오랏줄을 목에다 감고 그 다음에 사형 직전에 지금 찍은 사진이에요. 지금 같으면 사형 제도도 없지만 또 이것도 있어요. 이정재도 사형했습니다. 최후 진술 후 교수대에 서 있는 이정재. 1960년대 아마 여름이었을 겁니다. 저 재판도 속전속결이에요. 뭐 지금처럼 뭐 재판하는데 뭐 5개월, 6개월 있다가 뭐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하는 게 아니라
군사혁명 재판소 이래가지고 뭐 그냥 일사천리로 해가지고 거의 뭐 한 달 안에 다 그냥 사형시켰어요. 자, 이정재 교수대에 서 있는 모습이죠. 또 깡패들이 죽어가지고 서 있는 거죠. 이겠네. 이정재, 임하수, 박영주 이런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지금 사형시켜가지고 누워있는 장면이에요. 참 무서웠어요. 그런 신문을 제가 배달했습니다. 근데 그 배달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엄청 기다려요. 엄청 기다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대서원면에서 주도까지 한 정거장을 타고 오는데 운전수가 신문을 달라고 그래요. 그럼 신문이 모자르잖아요. 그래도 안 주면 어떤 운전수는 내리라고 그러더니 내 볼테기를 막 쥐어패가지고 세상에 그 어린 거를 그렇게 패했어야 돼. 그 좀 저기 뭐 한 심리 다리 아파서 좀 걸어가겠다는데 운전수들이 싸가지 없는 운전수들이 그런 게 다 있어. 그래가지고 참 세상은 참 모질고 험한 곳이로구나 하면서 내가 그때 참 이를 갈았어요. 그 다음에 배가 고파 죽겠어. 뭐 한창 먹을 때 아니겠어요. 근데 집에서는 전날 저녁에 뭐 먹는가 하면 여러분 조당죽이라고 아세요? 조당죽. 이게 뭔가 하면 좁쌀로 멀겋게 물을 넣고 죽을 끓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쌀 장사를 시작을 했는데 쌀 장사해서 돈을 얼마나 벌겠어. 그 장 보러 오는 그 시골 아낙네들이 뭐 좁쌀이나 수수나 콩이나 뭐 이런 거를 들고 나와가지고 팔아서 비누도 사고 고무신도 사고 뭐 무슨 비료도 사고 생활용품을 이렇게 사기 위해서 그걸 들고 나오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걸 사가지고 도매상에다 중간 마진 조금 먹고 넘겨주고 그런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러는데 쌀은 감히 못 먹고 보리밥, 깡보리밥이지 뭐. 깡보리밥에다가 좁쌀, 차좁쌀, 매좁쌀, 수수 또 뭐 이 소숙이라고 그러는데 뭐 하여튼 그런 거 종류를 남겨놓고 조금씩 남겨가지고 우리 육남매를 밥을 해줬는데 밥도 못해서 죽을 끓였어요. 좁쌀로다가 누렇게 죽을 끓여가지고 7식구죠. 우리 어머니까지 7식구가 그거를 보직에다 담아가지고 바가지로 그 진짜 바가지에 박을 이렇게 해가지고 큰 가마솥에다 끓여가지고 꺼가지고 그 저기 뭐요 큰 옹기 그릇에다 담아가지고 방으로 가져와가지고 둥그런 상에 우리 7식구가 모여가지고 막 퍼먹는 거예요. 평균 2그릇. 한 그릇 가지고는 양이 안 차니까. 그러니까 버직이라 그러죠. 버직이. 큰 버직에다 거의 뭐 가득 채워가지고 먹는데 거의 멀건 물이에요. 거기 그거하고 김치하고 딱 2가지예요. 그것만 먹으니 배가 고플 수밖에요. 그런데 아침엔 그래도 보리밥 줘요. 우리 누나가 보리밥을 해가지고 김치하고 막 딱 먹는데 그걸 돌고서 신문 45뿔 들고 개막, 방주간, 당우리, 원동, 은골인가 뭐 하여튼 내가 동네 이름이 뭐죠. 거기서 거의 그 직선으로 가면 10월인데요. 그래서 지그재그로 가는 게 30리쯤 돼요. 덕년리까지 한 바퀴 돌고 그래가지고 용원까지 가면은 배가 고파 환장하겠어. 그런데 이제 가끔 가다가 거기서 보통 오전 한 8시 반에 출발하면은요 오후 거의 1시에 도착해요. 그럼 1시면 그렇지 않아도 그 뭐 깡보리밥 먹고 배가 얼마나 고프겠어요. 가끔 가다가 그 독자네 집에서 점심을 먹을 때 야 신문 배달 김군 들어와라 이래가지고 같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거기서도 뭐 당시도 뭐 그렇게 잘 사는 집은 별로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신문 보는 집 정도는요 한 마을에 2분의 3부 그거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10몇 마을을 다니는 거예요. 그 어린 것이 신문용지를 끌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영하 25도 35도 되는데 내복이나 제대로 돼 있어. 고무신을 신고요. 머리도 뭐 모자도 없지 뭐 그냥 우리 어머니가 만들어준 그 뭐야 그걸 이름도 잊어먹어서 모자도 아니고 거기다가 솜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저기 뭐야 그 배에다가 그 저기 솜을 넣어가지고 배에다 이렇게 두르고 그래가지고 내복 대신 입고 갔었어요. 뭐 저기 그 시골 이 지그재그로다 다 돌아다니는데 가끔 가다가 신문을
팔으라는 사람이 있어요. 왜? 5.16 기사가 막 나고 그러던 시절인데 사람들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서울 소식을. 그러는데 그 라디오 있는 집도 없었어요. 그때 우리 동네도 50가구가 있었는데 라디오가 2집밖에 없었어요. 스피커라고 있습니다. 스피커. 그런 이제 이장네 집에서 이 음향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집집마다 스피커만 다는 거예요. 그죠? 라디오에다가 연결해 가지고 스피커만 요만한 4번한 스피커가 있었는데 그것도 뭐 한 달에 얼마씩 쌀 나올 때 쌀 한 말, 보리쌀 나올 때 보리쌀 한 말 이렇게 줬었거든요. 신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한 달에 50원인데 그것도 없어가지고 쌀 겨울에 이제 한 10월이나 11월 달 농사 지면은 방앗간 찢잖아요. 그때 그 신문값으로다가 한 말을 딱 덜어줘요. 그 다음에 보리쌀도 이제 6월 달 지나서 이제 한 6월 말쯤에서 보리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보리 찧어서 나보고 그걸 주는데 그 신문값으로다 그걸 들고 둘러매고 오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13살 꼬마가. 그런데 용원장에서도 거기서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거기서 정확히 거의 20리가 돼요. 주도까지 신림면에서 한정거장이 아니라 그때 뭐 정거장도 없이 시외버스가 마구 댕길 텐데 차장들이 안 태워줘요. 공짜니까. 뭐 돈이 어딨어. 다 그냥 무조건 타야지. 세비 탄다 그래. 세비 탄다. 죄송합니다. 신문 배달하는데요. 그러면 아무 소리 안 하는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개 중에는 내려! 너들 태워주려고 우리 댕기는 줄 알아? 내려. 그러면 뭐 내려야지 어떡해. 그래가지고 1시간 있다 또 타면 한 번은 글쎄 오후 거의 2시에 다 돼서 끝나는데 저녁 6시까지 못 탔어요. 차장들이 타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힘들었어. 그래서 이렇게 저 신문 배달한 1부는 이렇게 마치고요. 다시 2부를 할게. 좀 기다려 주시고 구독 좀 눌러주세요. 사장없이 좋아하는 그림쟁이 김수영이 진행하는 1960년도 이야기. 참 슬프고 흑백 영화처럼 괴로운 시기였습니다. 신문 배달 한 달 신문 구독료 지금 15,000원이죠. 당시 50원이었어요. 신문 배달하는 아이들이 요즘엔 얼마 받는지 몰라요. 저 당시 200원 받았어요. 200원. 그래가지고 우리 누나 시집갈 때 이불 샀어. 그 돈으로. 서울 와가지고 버젓한 중학교 들어가가지고 교복도 사고 뭐 이렇게 맘먹었는데 우리 누나 시집 가는데 양단 이불 하나 해주고요. 그렇습니다. 1부 신문 배달 1부 이렇게 마치고요. 구독 좀 다시 눌러주세요. 서양화가 김수영이 진행하는 1960년대 흑백 영화 같은 신문 배달 이야기 1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